기준금리가 오르자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주식과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 시장 안에서도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시가 지지부진하자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상품에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장 지수펀드 ETF에도 자금 유입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ETF는 해외 주식 테마형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기술에 주목하는 흐름 속에서 변동성에 대비해서 배팅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머니무브 2탄입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의 증시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사실 오르락내리락해서 좀 불안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테이퍼링에 제일 큰 관심이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했다는 게 테이퍼링인데 우리가 2010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테이퍼링이 실시되면서 지금 현재 그 부동산이라든지 집값 같은 경우 한 30%도 가까이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와 상황은 좀 다르다. 한국은 이제 주택의 공급이라든지 수요가 좀 막혀가지고 지금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저는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신흥국 주가가 크게 내릴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당시에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고요. 지금 최근에 다시 환율이 1,180원까지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풀렸던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미국의 정시는 계속 상승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주가가 좀 내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이 한 2,700조 원 정도 되고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한 40%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최근 한 5% 정도 팔아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5%였는데 지금 현재 52%로 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의 우량한 주식을 좀 팔아서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주식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자, 최근에 자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리츠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이죠. SK 리츠가 사흘간 일반 공모를 거쳤는데 역대 공모 리츠 중에서 경쟁률, 증거금 모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사실 작년에 워낙 증시가 뜨거웠을 때는 리츠 상품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워낙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리츠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화랑이고 우리가 리츠에 투자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네. 우리가 SK 본사라든지 SK 주유소라든지 SK는 굉장히 이제 우량한 그 기업이 많은데 그 본사 건물을 전부 다 SK 리츠에 편입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한 2조 원 정도가 편입되어 있고 앞으로 한 4조 원 정도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 우리가 SK 리츠의 공모주가 끝났는데 550대 1로 끝났고 총 몰린 금액이 19조 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안분 배정은 하지 않고 비례 배정만 했었는데 한 1억 원 정도 투자하면 한 70주 정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리츠 투자는 제일 좋은 점이 수익률이 평균 한 5.5% 정도 된다. 한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0.75%이고 우리가 국민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한 1%밖에 이자가 안 나오는데 네. 리츠에 투자하게 되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월세를 받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평균 5.5%. 또 분기 배당을 해줍니다. 네.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해주는데 그 배당률이 우리가 1년 연수익값 안 먹는다. 한 1.3% 정도를 매 분기에 1년에 4번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리츠에 투자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배당을 받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최근에 리츠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리츠로 편입되는 자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SK그룹은 SK 본사인 서린빌딩을 비롯해서 SK 플래닛, SK텔레콤 빌딩, 그다음에 전국의 주유소 중에서 SK가 본사에서 직영하고 있는 자체 주유소 약 100여 개가 넘는데 그 주유소도 다 편입되어 있고 앞으로 SK가 가지고 있는 본사 건물을 전부 다 SK 리츠에 들어올 겁니다. 네. 전체 자산 규모가 한 4조 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전부 다 배당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5.5%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금 넣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3대 요소는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인데 수익성도 굉장히 높고 또 안전하기 때문에 본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황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은 당장 팔리지 않는 황금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을 유동화한다. 그래서 부동산을 현금화하고 유동화하는 것이 리처 투자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언제든지 팔기 어렵지만 이 리처를 투자하게 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 그래서 리처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츠 상품도 상장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마치 네.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 큰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투자하면 주가가 올라서 차익을 얻는 목적이 있는 건데 리츠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 매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매력이 상대적으로 투자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무조건 좋은 면만 바라봐야 되냐. 리츠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 혹시 이런 부분은 아차 싶을 수 있다라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주가의 정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와 같이 한 것.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가치, 성장할 산업을 투자하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런데 리처 상품은 부동산을 투자할 거기 때문에 성장성은 낮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성이나 주가의 차익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매달 3개월에 한 번씩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할 때는 리처 투자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한국 주식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1994년도에 정권회사에 입사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종합주가치가 1,100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3,300이니까 딱 3배 올랐죠. 그렇지만 이제 성장성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한 1,100, 네이버가 한 1,100배 정도 올랐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습니다. 엄마 아파트가 딱 10배 올랐거든요.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성으로 본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내가 안정적이고 배당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리츠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보면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면서 리츠 상품들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수익률도 좋았고. 그런데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사실 경기가 좀 꺼진 면도 있긴 한데 다시 리츠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점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리츠 투자하기에 적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리츠 투자를 하는 이유는 좀 안정적인 배당을 받는 목표는 굉장히 좋다. 네. 지금 현재 SK 리츠의 경우는 평균 수익률이 한 5.5% 정도 되고 우리가 보통 시중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1년에 받는 이자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넣는 적금보다는 한 4배 정도의 수익률이 더 높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중에서 SK라든지 롯데라든지 굉장히 우량한 대기업 위주의 본사 건물이라든지 우량한 부동산을 리츠에 편입을 해서 유동화해서 우리가 개인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좋은 점은 리츠에 투자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 주식은 3일 결제이기 때문에 내가 현금이 필요하면 3일 만에 현금화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당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이 성장성은 높지 않지만 안정적인 배당을 받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시장은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현재 좀 20, 30% 공실이 있습니다. 네. 지금 SK라든지 롯데라든지 본사 건물이라든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투자하기 수익률이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 리츠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배당을 목표로 하고 수익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지금 리츠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증시가 화랑이면 사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조정장으로 진입하다 보면 뭐 주식시장 안에서 계속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ETF 같은 곳으로 상장지수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좀 비중을 확대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실제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 해외 테마형 ETF 같은 곳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ETF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상장 지수는 지난 27년 동안에 딱 겨우 3배 정도밖에 안 올랐지만 네. 개별 종목이라든지 테마형 ETF는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우량한 주식의 테마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와 관련된 것.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한 27년 한 3배 정도 올랐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100배 정도 올랐다. 네이버는 한 1000배 정도 올랐고 네.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S&P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는 2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애플도 한 1,200배 정도 올랐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전체 상장 지수보다는 테마형 ETF, 전기차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테마에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에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실패한 거죠. 겨우 27년에 3배밖에 안 올랐으니까. 네. 그렇지만 개별 종목,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애플 이런 특정 종목에 투자한 경우는 굉장히 큰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ETF 투자를 하실 때도 어떠한 종목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겠느냐. 전체적인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테마형 지수라든지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종목, 또 대표적인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한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2%밖에 차지 안 합니다. 경제 자체도 전 세계를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이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을 반반씩 투자해라. 한국과 미국에 반반씩 투자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가치에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ETF와 대표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